자, 여러분들과 이어서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장 슈퍼비전의 유형과 기능에서 이제 행정적 슈퍼비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행정적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에 처음 방문하게 되어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부터 절차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내가 근무할 기관의 환경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이 행정적 슈퍼비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적 슈퍼비전에서의 두 번째 실제 사항들을 좀 보면 대리 책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과정들을 사회복지 실전 현장에서 업무의 과정들, 절차의 과정들을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첫 번째 직원을 채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무에 대한 안내를 했다라 그러면 이제 업무의 과정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행정적인 슈퍼비전의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오리엔테이션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함께 일할 다양한 동료들과의 만남,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지도 감독을 받는 기간에 어떻게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행정적 슈퍼비전에서의 대리 책임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슈퍼바이저에게 즉 예비 실습하는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업무에 대해서 배분하고 유임해 준 업무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슈퍼바이저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슈퍼바이저, 즉 예비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 현장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기 전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리뷰 받도록 와서 결재를 받거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잘못된 어떤 절차는 없는지 또는 어떤 평가를 내리거나 업무를 결정을 했을 때 그 과정이 좀 잘못된 부분이거나 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를 검토받고 확인받은 후에 이제 실제 그 업무에 대한 실행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은 훈련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또는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현장 실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담당자인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대리 책임을 가지고 있다. 행정적인 슈퍼비전에서는. 그래서 즉 슈퍼바이지가 행하는 결정과 행위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대리 책임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즉 지도 감독자는 예비 사회복지사 또는 초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또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생들을 지시하고 감독하고 또 칭찬하고 필요하다면 훈련시키는 등의 관리상의 업무를 재반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는 슈퍼바이저의 행정적 슈퍼비전에 있어서의 대리 책임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기관에서 했던 사진들인데요. 새로 선생님이 오시게 되면 이분이 새로 오신 분이 두 분이 새로 오신 분이신데 기관에 대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실제 이분이 실제 슈퍼바이저 지도 감독자 선생님이셨는데 같이 일하실 분들 그다음에 지도 감독자님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 업무는 어떻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상담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오시고 또 상담의 과정에서 기록도 남기시고 또 그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면 녹음도 하시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생기죠. 또 감정이 굉장히 격해지신 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도 있고 좀 분위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비상벨은 어디에 있고 또 이런 다양한 어떤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제일 먼저 담당 앞에 있는 동료분들에게 또는 지도 감독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현재 겪고 있는 어떤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그동안 경험해 보면 찾아오신 초보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현장 실습생 그 분들이 우리 업무 전체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들 또는 자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것들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럼으로써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현장 실습생들이 실제 기관이 제가 실습을 하고 있는 이 기관이 마치 이제 가장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부족한 부분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는 다들 성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 관리 감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업무 프로세스들이, 업무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권위 또는 권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권위와 권력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좀 보게 되면 초기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거나 또는 뭐 초보 선생님들 아니면 현장 실습 훈련생들은 아무래도 기관의 상급자에 대해서 많은 어떤 통제나 교육을 받거나 행정적인 어떤 아니면 교육적인 아니면 지지적인 어떤 교육들을 받게 되는 과정들을 계속 이어서 받게 되는데요. 그러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상급자 또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이 그 관계 유지라고 하는 것이 꼭 그 권위 또는 권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여러분 그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나 감독자들에게 업무 절차 과정에서도 제가 보고해야 될 사항 보고하고 또 그 보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늘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권위 또는 권력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기관에서 행정적인 어떤 권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조직의 방대함과 업무의 전문화라는 특징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공식화되어 있는 어떤 관료 조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에서도 뭐 예를 들어 처음 오시면 뭐 계장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 대리, 그 다음에 뭐 과장, 뭐 차장, 팀장, 뭐 이렇게 절차를 받아서 직급을 가진 것처럼 그런 것들이 어떤 권위나 또는 그 직급에 맞는 권한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 현장에 오시는 많은 실습생들에게 보통 과장급 이상 되는 최소한 3년에서 한 5년 이상 정도 근무를 하신 분들이 슈퍼비전을 주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권위와 권력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것이 실제로 업무를 전문화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지도 감독, 즉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현장에서 만나게 될 많은 어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태도와 작업의 실행을 통제하고자 하는 제도적인 어떤 행정론적으로 보면 훈련시키고 통제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메커니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라고 하는 어떤 이 일은 굉장히 전문직입니다.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리이고요. 또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기관에 또는 어떤 행정기관에 가셔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찾는 것들은 그분들이 바로 전문가이다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잘 지켜나가셔야 되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나의 상급자 또는 나보다 경험이 많은 나를 지도해주고 교육해주는 어떤 상급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권력들을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슈퍼바이저에게 위임되는 권위의 원천은 어디냐? 바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요구와 바로 클라이언트들에게서 클라이언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가 권위의 원천이다. 그런 권위를 주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권위는 첫 번째 전문가로서의 국가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둘째로는 그러한 사회복지사님들을 찾아오는 지역사회에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의 요구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감독적인 권위와 권력의 원천, 그 힘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건데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사용을 합법화하는 권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수행하는 능력을 권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위임될 수는 있지만 그 권력, 실행하는 능력은 위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위임한다, 예를 들어서 전결 규정들을 두어서 뭐 총괄 대표가 안 계실 때는 뭐 그 실장님이 권한을 위임해서 전결을 한다라든가, 또는 실장님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뭐 행정적인 부분 또는 뭐 회계적인 부분 아니면 상담에 관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상담 팀장님이 상담에 관한 부분들은 위임을 받으시고, 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회계 쪽에 담당자 선생님이 위임을 받으시고, 이러한 어떤 그 권위들을 좀 나눠 업무를 분장해서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권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프렌치와 라벤이라고 하는 연구자들은 이 권력의 원천을 다음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보상에 의한 권력, 또 두 번째가 징계할 수 있는 어떤 징계에 의한 권력, 또 세 번째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합법적인 지위에 대한 권력, 그리고 네 번째가 관계에서 오는 권력. 요즘 이게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갓과 을의 병과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긍정적인 방법으로 업무의 절차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이 되면 좋은데, 그것을 좀 불합리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런 관계에서 오는 권력 불합리하게 사용하게 되면 요새 우리가 흔히 걱정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로도 보여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권력, 그리고 여섯 번째가 자원에서 오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법에서 실제 업무를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권력들은 많이 생기고요. 그게 보상에 관한 것, 또 징계를 할 수 있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어떤 권력의 원천이 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무서워할 필요 없이 정당하게 일을 해야 된다. 또 그러한 과정들을 경험해서 내 몸 안에 내재화시키고,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해야 할 일, 하지 않아야 될 일, 그동안 학교에서 또는 우리 기본적으로 가치의 기준과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해 나가시고, 그러한 과정들을 몸에 익혀 나가신다라 그러면 실제로 주변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건강한 사회복지사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행정적 슈퍼비전의 이제 실제 중에서 감독적인 권력 유형들 간의 관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권력들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권력들 간에도 실제로는 보이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는 많은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힘겨루기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면, 현장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현장에서의 어떤 그 경험들을 잘 이해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기능적 권력이다 라고 말씀드리겠네요. 그래서 슈퍼바이저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으로서 전문성에 의한 권력, 또 관계에 의한 권력이 포함됩니다. 굉장히 변화가 가능하죠. 이분은 예비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또는 현장 실습사 입장에서 보면, 저를 지도 감독하는 슈퍼바이저는 저보다 경험도 많고 전문적으로 학식이 굉장히 높다라고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통제를 받고 그분에게 교육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는 권력 관계에서도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저보다 직급도 높고, 또 아무래도 저보다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력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능적인 권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형식적인 권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형식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바이저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 또 그 지위가 있어서 가지게 되는 권력 또는 권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권력에 대한 지위, 보상 또는 처벌에 의한 권력들이 바로 형식적인 권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급이 갖는 어떤 힘들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과정은 그만큼 직급이 올라가서 권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책임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의 크기를 느끼고 그 책임을 적정하게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바로 슈퍼바이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권력들에 대한 어떤 그 특성들을 잘 파악을 해서 현장에서
교육생들에게 또는 슈퍼바이지 선생님들에게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감독적인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의 권력의 원천은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전문성에 의한 권력이 가장 좀 높여질 수 가장 크게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가 지위로, 그다음에 세 번째가 관계에 있어서의 권력, 네 번째가 이제 보상과 징계에 대한 권력 순으로 자리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다른 것도 뭐 일상에 우리가 많은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나가시는 많은 슈퍼비전을 받으셔야 되는 현장 실습생들이거나 초보 사회복지사 또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전문성에 의한 권력들이 좀 많이 좀 발휘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 이제 다양한 그 기관의 평가도 나가보고 또 학생들이 슈퍼비전 실습일지 작성해온 것들을 보면서도 좀 이렇게 좀 곰곰이 되돌아보면 많은 기관들에서 이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전문성에 의한 어떤 기초해서 선생님들에게, 현장 실습생들에게 또는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권력 또는 뭐 권위 이런 것들은 상호 보완적이고 또 서로가 조화를 이룰 때 권력의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문성, 지위, 뭐 관계, 보상권과 징계권과 이런 것들은 점점 이제 최후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그 합리적인 어떤 권력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이런 거죠. 현장 실습생이 160시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시간만 하고 나머지 60시간을 못 채웠다라는 부분들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성실하게 뭐 어떤 그 교육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기관 내에서의 동료들과의 어떤 건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전문성에 의한 것보다는 다른 지위를 이용한다거나 관계를 이용한다거나 또 징계권에 의한 어떤 권력을 활용한다거나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권력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좀 효율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바로 이거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공공서비스의 예를 좀 보면 제한된 예산 또 그 법과 절차 준수 등 자치센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행정복지센터들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역할들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서는 마케팅과 홍보에 그 다음에 현실과 이론에 대해서 또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서 실제 다양한 슈퍼비전의 어떤 사례들, 서비스들을 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뭐 전문성에 의한 어떤 그런 것들, 또는 권력에 의한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지위나 뭐 기타, 다른 뭐 징계권이나 인사권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권력들은 해당 기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반 뭐 상담기관 다를 수 있고요. 노인복지기관 다르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다르고, 또 지역복지센터, 지역의 다양한 어떤 그 서비스 기관, 사회복지 기관들마다 역할들이 좀 다 다르게 고유의 역할들이 좀 주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그 기관 내에서 어떠한 슈퍼비전을 주어야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그 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로 이렇게 복지센터의 예를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그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는 사회사업에 있어서는 생산적인 어떤 권력의 사용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관의 목적을 성취하는 인간 자원을 조직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슈퍼바이저에 의한 권위와 권력의 회피와 폐기, 감독적인 권위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감독적인 권위 문제라든가 아니면 보상에 의한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단 전문적인 어떤 권력들은 실제로는 사회복지 기관으로서 기관의 목적을 훌륭하게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인간 자원들을 잘 조직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지 또는 권력을 회피한다거나 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적인 권력과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직적인 요소들은 감독적인 권위를 좀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권력에 대항하는 슈퍼바이지의 경우도 이런 권력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공부해 봄으로써 거꾸로 올바른 슈퍼비전 또는 지도 감독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라는 답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뭐 규칙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따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규율적인 행동에 어떤 문제들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행정적인 슈퍼비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잘 정해야 되는데 규칙이라고 하는 건 정해놓으면 서로 불편하지 않고 서로 업무에 있어서 서로의 개인적인 어떤 공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줄 수 있는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들을 좀 지켜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일관적으로 기관의 규칙과 절차를 보호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이 계속되는지 관찰하는 책임을 바로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규정된 절차들 또는 규칙들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가져오고요. 결국에 규칙은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고 동시에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 간의 마찰 가능성들을 좀 줄여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은 만약에 규정들이 있으면 규정을 좀 지켜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런 것들인 거죠. 예를 들어 출근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저녁 6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규칙들이 정해져 있으면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슈퍼바이저 선생님도 그렇고 슈퍼바이지 현장 실습생이나 예비사회복지사님도 따라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적 슈퍼비전의 문제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규칙과 절차들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결국에는 클라이언트도 보호하고 그 기관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거고 또 슈퍼바이저 선생님과 슈퍼바이저 지도 감독자와 훈련생들을 잘 보호하기 위한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불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규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예비사회복지 선생님이나 기관을 처음 찾아오신 현장 실습생들에게 그것을 잘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잘 설명을 했지만 그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설명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상담할 때도 오랜 시간 상담을 하면서도 간혹 뭐 정리해서 요약 설명을 해준다라거나 아니면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거꾸로 개방적인 질문이라든가 또는 폐쇄적인 질문을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되물어보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두 번째 생기는 이유는 업무 갈등으로 직원들 간에 또는 기관 내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적정하지 않거나 또는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함께 해야 될 동료들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그런 업무 갈등으로 인해서 불수능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기관의 정책에 대한 불일치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수능이 일어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고려를 해서 그 원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수능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슈퍼바이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불수능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클라이언트에게 해를 줄 수 있고 기관의 목표를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처벌보다는 교정과 예방의 목적을 두어야 되는 게 바로 슈퍼바이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수능이 생기는 이유가 처음 설명했을 때 그걸 잘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 업무에 대해서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기관의 어떤 가치나 존립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에 교정하고 예방하는 것들이 좀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훈련생들에게도 훨씬 더 좋은 효과적인 어떤 교육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거죠. 예를 들면 저는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았던 아동복지 중에서도 아동 양육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아서 그런 곳에서 현장 실습을 하거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싶었습니다만 불편하게도 그러한 현장 실습지를 구하지 못해서 어쨌든 현장 실습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어떤 기관들을 배정받아서 갔다라고 하면 실제 본인의 의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규칙을 좀 따르지 않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라 그러면 지도감독자,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보시고 충분히 어떤 그런 업무를 배정해 줄 수 있는 업무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실제 이해하고 넘어올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도 저도 안 된다라 그러면 그러한 어떤 아동복지와 관련된 기관과 연계시켜서 그쪽으로 소개시켜서 그쪽에 가서 현장 실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이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지도감독자는 질책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 사회복지사의 설명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가 변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슈퍼바이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단순히 이제 무언가를 잘못하면 당연히 회사 내에는 기관 내에도 이렇게 벌점이나 아니면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에 인사조치에 대한 어떤 규정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일방적인 인사결정을 하는 것보다 그 전에 먼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설명도 들어보고 그 상황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기관 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래서 결론은 그가 변화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기관이 변화할 수 있다라 그러면 긍정적인 방향이라 그러면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슈퍼바이저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교육적 슈퍼비전인데요. 이제까지는 저희가 행정적인 슈퍼비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교육적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업무 수행 방법을 우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거냐. 행정적으로 절차에 맞도록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도록 진행해 나가는 그런 어떤 업무 수행 방법을 사회복지사에게 교육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교육적 슈퍼비전의 실행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인 슈퍼비전, 교육적인 슈퍼비전, 지지적인 슈퍼비전 이렇게 크게 현장 실습 과정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교육적 슈퍼비전은 바로 업무 수행 방법을 실제 일어나는 업무 수행 방법을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또는 현장 실습하시는 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제 교육적 슈퍼비전이다. 즉 대학에서 이론으로 배웠던 것들을 현장에서 실제 몸소 체득해 나가는 과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육적 슈퍼비전의 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들이 해야 될 일은 사회복지사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효과적인 교육 방법도 함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관을 찾아오신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훈련생들이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 또는 심리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들 또 사무 환경들을 잘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들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적인 교육과 학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제1원칙을 좀 보게 되면 학습에 대한 동기가 극대화되었을 때 가장 잘 배운다 이거죠. 즉 필요함을 느꼈을 때 그거에 대한 참여나 적극적인 교육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비교하는 것이 적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막 20살 각 대학에 입학한 그 1학년 신입생과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선생님들도 사회적인 경험을 쌓고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이것도
좀 여유가 생겼을 때 공부를 좀 해봐서 나의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아니면 스스로를 좀 공부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고 해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는 수업에 대한 동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보이죠. 네, 그래서 실제 교육에 대한 교육적 슈퍼비전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어떤 학습에 대한 동기를 좀 극대화시키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배우기 위한 학습 환경에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쏟을수록 우리는 가장 잘 배운다라는 거죠. 동기와 그다음에 학습 환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학습이 만족스러울 때 가장 잘 배운다. 즉 학습이 성공적이고 보상이 주어질 때 학습 동기가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또 학습 과정에 학생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최상의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내용이 의미 있게 좀 제시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적재적소의 교육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 6원칙은 슈퍼바이저, 지도 감독자가 슈퍼바이지, 즉 실습생들이나 초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개별화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관계의 원칙에서도 개별화의 원칙이 있습니다만 똑같은 현장 실습생이라고 해도 5명 보통 받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처해진 환경도 다르고 학습 동기도 다르고 학습의 목적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각 개개인의 특성에 맞도록 요구에 맞도록 눈높이에 맞도록 교육적인 어떤 슈퍼비전을 좀 실행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바로 슈퍼바이저의 업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이어서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